또 중요한 그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오늘은 삼각근에 다시 점검하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한번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삼각근은 지난주에 배웠듯이 삼각근은 어딘지는 아시죠? 우리 김석 전도사님 삼각근이 어디신가 혹시 아시나요? 팔. 네, 팔에. 남자분들은 네, 뻘뻘 운동하는 곳에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걸 삼각근이라고 해요. 지금 목회와 건강이라는 과목은 우리가 좀 생뚱맞은 근육학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에서 무슨 근육학인가 하지만 이 근육을 배우고 몸의 신경회로나 아니면 장기 그거에 비치는 장기 부분을 배우다 보면 결국에는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되겠죠. 내 건강을 내 스스로 지키는 게 결국 건강한 영적인 생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회와 건강이 같이 어우러지고 전복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회와 건강이라는 수업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인체 해부도를 하나씩 근육을 제대로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 건강도 내 스스로 지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알림할 때 그 부분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어떤 영향을 미쳐서 거기가 또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내가 배운 지식을 사람들한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삼각근은 이렇게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앞전자를 쓰는 앞부분은 앞쪽에 가슴 옆으로의 삼각근에 달려있는 부분은 전면 삼각근, 가운데는 측면, 그리고 뒤쪽은 후면 삼각근으로 우리가 분류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앞면 삼각근, 전면 삼각근은 앞에 파워를 할 때 대부분 이렇게 남자들이 덤벨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아령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앞으로 하면 전 삼각근에 힘을 가하게 되고 옆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수평면을 했을 때는 중간 측면 삼각근에 힘 파워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후면 삼각근은 되도록 뒤쪽으로 파워를 냈을 때 후면 삼각근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작돼서 마무리는 이 꼭지점 쪽으로 삼각근 조면에 해당되는 이 꼭지점으로 세 마디가 다 한꺼번에 집중해서 다 이쪽으로 모여요. 그래서 이 점은 또 특이하게도 우리들이 통증 클리닉에 가면 팔이 아파서 통증 클리닉에 가면은 주사 놓는 곳이 이 점이에요. 여기다가 주사를 놓으면 팔의 통증들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 놓는 점이 이곳이라고 보면 돼요. 왜 이것일까? 얘가 이쪽으로 끝나는 정지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시작하는 시작점인데 얘는 옆에 전면 삼각근은 쇄골 라인이 왼쪽 3분의 1. 이 쇄골이 이렇게 앞면에 쫙 쇄골뼈 있잖아요. 쇄골뼈에 3분의 1 지점, 끝머리 3분의 1 지점에 붙어서 밑으로 내려오고 얘는 측면, 어깨, 견봉, 어깨 계급장 나는 견봉, 군인들 계급장 난다는 견봉 여기에 붙어 있고 뒤에 후면은 뒤에 견갑골 라인 쪽, 뒤에 견갑뼈 그 왼쪽으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모아져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 여기다가 주사를 놓으면은 결국에는 전면, 측면, 후면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주사 놓는 지점으로 아주 용이한 곳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봄으로 인해서 이게 세 개가 겹치는 부분에다가 뭔가 힘을 가하면 이 세 군데가 다 통증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약간은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설명이 기식전 정지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리고 신경질이라고 하는 것은 경추로 보면은 대부분 후두를 이정도의 후두 라인에 지금 경추 5번, 6번에 여기에서 신경회로가 이렇게 와서 이게 애가 겨드랑이 라인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얘의 문제점이 얘 겨드랑이로 인해서 이쪽에 신경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팔로 영향을 미쳐서 손가락이 지림 있거나 저림 있거나 손목에 관절이 좀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손끝이 약간 무뎌지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맞추신경의 움직임이 좀 둔해지거나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둔해요. 아니면 팔이 너무 아파요.
대부분 자고 일어났을 때 어깨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측면에서 이렇게 찌그러져서 자는 새우잠 자거나 아니면 옆면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자고 나면 이 팔이 들어지지도 않아, 뭔가 마비 온 것 같아 이러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밤 사이에 자기가 병을 만들고 있는 거야.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내가 근육을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밤새 얘는 신경에 눌려가지고 밤새 일하고 얽매여 있는 거예요. 속에서. 그 몸의 주인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바람에 짓눌려가지고 신경까지 눌리다 보니까 아침 되면 뻐근하게 팔이 마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우리는 못 모르고 나 요즘에 이런 증상이 맞아. 되게 많아. 근데 대부분 한쪽으로 자는 습관이 생기다 보면은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자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자든지 그 한 방향으로 자려고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자야지 내가 편안하고 안위감을 느껴요.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건데 그건 심리적인 부분이죠. 대부분 우리들이 표현할 때는 장기를 표현할 때는 간이 좀 약한 부분 아니면 위가 좀 약한 부분 그거에 따라서 오른쪽 좌우로 틀어지는 이 잠자는 부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간은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대부분 오른쪽으로 많이 찌그러지자. 그럼 간이 좀 허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한방에서. 그리고 또 왼쪽으로 또 찌그러지자. 그러면 간이 또 위가 왼쪽에 있어. 위가 간을 이렇게 약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 쪽에는 결국에는 위가 좀 있고 간이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간까지 붙어 있으니까 위도 안 좋고 오래되면 간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사실 이제 해독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왼쪽이 딱 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람 해독을 해보면은 그 공식에 의해서 왼쪽이 위, 오른쪽은 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접 제가 메스를 들고 해부를 해본 결과는 제가 많이 해봤어도 다 보면은 왼쪽이 위가 여기 있다. 그러면 간은 한 반은 위에 반은 접고 있어요. 간은 조금 많잖아요. 위가 더 사실은 더 그죠. 근데 이렇게 겹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가 안 좋으면 한 반은 접고 이 밑에가 위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가 얘보다 활동을 둔해. 겹쳐져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밑에 게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 또 간의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하고 간 우리가 근육에서도 기랑근이라는 걸 가끔 얘기하잖아요. 서로 도와주는 면이라고. 그렇게 말하듯이 얘 장기로 봤을 때도 똑같아요. 위하고 간은 체계 공식처럼 우리가 배운 그런 용어에서는 따로 있지만 결국에는 같이 겹쳐져서 같이 도와주고 기랑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안 좋으면 오랫동안 안 좋으면 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걸쳐져 있으니까 간에 또 안 좋으면 오랫동안 안 좋은 사람은 당연히 위가 안 좋아져. 이런 결론들이 확실하게 이제 뭐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거나 그러지는 있는 건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제가 해부를 해본 결과는 확실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이런 옆에 손해보는 근육에서 방사통으로 옆에 문제가 생기듯이 그런 손해보는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아니고 내장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는. 위에가 안 좋은 내장기 때문에 간이 안 좋고 간의 내장기 문제 때문에 위가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안 좋으면 위까지 안 좋다는 걸 우리들이 항상 명심하고 그런 것처럼 결국 얘네도 신경 지배가 이 부분 후두에서 문제점에 일어나는 신경이 눌림이 옆으로 누워 자니까 옆으로 누워 자니 이 신경회로가 눌려서 찌릿하고 와서 결국에는 겨드랑이 못 빠져나가는데 얘까지 찌릿하게 와 있는 거 뭉치니까 이게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게 팔까지 가죠. 자고 일어나면 목통이 되는 게 그런 현상을 제가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한 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지금 근육학적, 그 다음에 위치학적, 해법적, 그 다음에 신경학적 공부를 한꺼번에 다 가르쳐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잠자는 습관을 왜 고쳐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오늘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거 봤죠? 네. 옆에 측면은 아까 지금 삼각근이 세 개라고 해서 논하져 있다고. 근데 결국에는 이 가운데는 좀 더 커요. 크고 가에는 왼쪽.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뒤쪽은 이 척추 라인에 기립근이 혀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도드라지게 뒤에 골이 이렇게 남자들 운동을 이렇게 뒤로 하면은 여기 볼이 쫙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옷을 벗고 있었을 때 뒷볼이 여기에 척추뼈가 라인이 쫙 볼로 쫙 들어가서 일자로 돼 있으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 뼈에 틀어짐이 없는 분들이 근육에 틀어짐이 없어. 근데 근육이 틀어진 부분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복직근 여기에 왕자 그려주는 것도 틀어진 사람은 왕자가 이쁘게 안 써져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몸이 틀어져 있으면 왕자가 이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TV에 보면은 왕자가 나왔으면 저게 틀어져야지. 저는 눈이 그렇게 바뀌거든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 이 골이 저 골이 이렇게 완벽하게 양쪽에 대칭을 딱 이뤄서 정확한 곳에 골이 시냇물 물줄기 흐르듯이 골이 딱 파여 있으면 그 사람 운동도 제대로 할 뿐더러 몸이 틀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건강한 신체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틀어진 사람이면은 그 골이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 선이 없어 한쪽에 그 다음도 밑에가 있고 퍼져 있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등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운동성도 문제지만 몸의 영양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근육의 문제로 장기 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육이 양쪽이 이렇게 약간의 볼떡볼떡하게 이렇게 나와 가운데 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최고 정상적인 건강한 그 등의 척추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육학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왼쪽 뒤쪽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강화를 해서 뒤에가 강화가 돼요. 옆면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강화를 시키고 앞면의 삼각근은 약간 숙어서 이렇게 했을 때 앞쪽으로 움직이고 해서 이 파워가 틀려요. 앞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앞쪽으로 전혀 영향을 안 미치죠. 지금 삼각근이 세 개라고 말했잖아요. 앞면, 중간, 뒤. 그걸 지금 앞면을 말하는 거예요. 앞면은 앞쪽에서 내가 고개를 좀 숙여야지 앞에 여기 삼각근의 효능이 작용이 훨씬 더 정확하게 갈 수 있고 옆면의 측면은 내가 반드시 했을 때 팔을 올렸을 때 파워가 수평으로 돼 있을 때 정확하게 해요. 근데 얘의 단점을 한 가지 지금 제가 이 진도를 좀 넘어서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팔을 반드시 해서 이렇게 들고 했을 때 여기가 탈골이 많이 돼요. 탈구가 반드시 했을 때. 그래서 영양은 사실은 약간 숙이고 이렇게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깐깐하게 이렇게 탁 집어치면 이 부분에 관절이나 관절부 쪽에서 약간 탈구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몸이 많이 망가질 수 있어요. 팔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 파워를 들 때는 항상 뭘 들 때 약간 수그리고 이렇게 하듯이 운동 방법 때도 약간 이렇게 해서 팔 할 때는 전완부 앞쪽에 정면에 삼각근이 움직이고 옆면으로 했을 때는 중간 삼각근 그리고 뒤로 했을 때는 뒤로 움직였을 때는 뒷면 삼각근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삼각근의 기능은 주동근 뇌전의 움직임이라고 써놨는데 삼각근의 움직임의 제일 대표는 팔을 했을 때 우리가 얘기했듯이 팔을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팔 한번 올려보세요. 올렸을 때 삼각근이 어딘가를 내가 생각해보세요. 네, 지금 신수종 전도사님처럼 팔이 삼각근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삼각근의 작용이 안 느껴지죠. 올렸지만 우리가 측면 삼각근을 들였는데 전혀 삼각근이 뭘 하는지 아무도 느껴지지 않아. 손을 엄지를 밑으로 내리세요. 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했을 때하고 엄지를 내렸을 때하고 어깨에 삼각근에 힘을 줘줘야 안 주죠. 손을 내렸을 때 엄지 우리 손가락 밑으로 내려. 엄지척을 거꾸로 뒤집어. 뒤집어. 아니 내가 1인분 보통 일이 아니네. 내가 치명감이요. 김지희 전도사님. 이렇게 해봐. 안경 벗으면 다 보여? 손가락을 딱 쥐고. 네, 이렇게 쥐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하고 그냥 풀어서 이렇게 했을 때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아픈 사람은 잠깐 이렇게 했을 때 아픈 건 삼각근의 측면이 안 좋은 사람. 평상시에 손을 물건을 이렇게 막 들었어 사람들이 주로 이 측면상을 제가 지금 이 수업에 약간의 진도를 벗어나서 뒤에 통중점이 어디나 내가 자가 테스트를 할 때 지금 이렇게 해서 해봤을 때 어디가 아픈 걸 찾아서 측면이 아픈지 전면이 아픈지 후면이 아픈지 나의 통중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면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맨날 내가 수그리고 있던 사람이 후면이 아픈 거야. 후면은 뒤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면이 아픈 건 어때?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래? 이거 주로 남자들이 운동할 때 이걸 많이 쓰잖아요. 결국 과운동. 내가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해서 가슴을 너무 열다 보니 이 삼각근에 지금 삼각근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어깨 관절나무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각근의 영향까지 같이 미치는 거죠. 여기 어깨 관절들의 문제를 만들어서 이 삼각근에 영향을 줘서 이 삼각근의 영향이 손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내가 손가락 어디라고 반드시 폈을 때는 이게 측면 삼각근이야. 지금 여기가 측면 삼각근인데 얘를 다시 주먹을 쥐고 밑으로 손만 대겠어. 엄지만. 각도만 살짝 변형했어. 그랬는데 아픈 통증이 뒤에서 나타나는 사람, 그 측면에서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 아니면 약간 숙였을 때 약간 숙였을 때나 내가 팔을 약간 접었을 때 앞면에서 나타나면은 이것은 어디가 문제인데 본인이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동작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박선혜 목사님 같은 경우 거의 세 동작이 다 아파. 중증이야 중증. 좋아하는 게 아니야 중증. 결국에는 고등학교로 나도 많이 맞아. 저기 이거 저거 나가면 맞아야 된다고 그러려고 안 했는데 일단 그 근육의 정확성을 잡아서 착지해서 제가 이제 정했거든요. 파색 있잖아요. 알아요? 파색. 여기 놓고 근육을 깨부시는 거. 그게 의료보험도 안 돼요. 한 번 하는데 50분인가 뭐 돈 때려주는데 몇만 원씩 아무 말씩 받아. 그거 해보시는 사람 없어요? 근육이 몸이 아파서 절려서 병원을 가면 여기 파스기로 이제 따다다다다다 하면 싸주고 그 싸주는 게 의료보험도 안 되는데 그거 좀 싸주면 이런 데 싸주거든요. 아프다고 하니까 통증좀이다 싸줘. 따다다다다 하고 싸주는데 따다다가 50번, 100번 한 50번, 100번까지는 안 가고 50번, 70번 하는데 돈 3만 5만 원 이기고 뭐야? 그렇게 좀 그런 거예요. 저한테 맞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증점을 지금 찾는 건데 결국에는 그 삼각근의 파워는 약간 내회전했을 때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학생들이 돌렸을 때 내가 정확하게 착지를 해서 원점을 잡았을 때 통증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파워도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삼각근인지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약간 측면으로 내회전이라고 하죠. 안쪽으로 돌렸으니까 내회전. 주동근을 내회전. 주동근이라는 건 본 삼각근을 말하는 삼각근을 약간 내회전했을 뿐인데 통증점이 생기고 여기 삼각근에 파워가 생기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럴 때 얘가 기능이 그 기능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작용은 팔을 올렸을 때 주로 팔을 올릴 때 주로 삼각근을 올릴 때 작용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90도에서 180도까지 작용을 한다고 나오잖아요. 이 180도까지. 그래서 팔을 들 때 삼각근을 많이 움직여요. 근데 과하게 많이 움직이면 삼각근의 문제보다는 여기 어깨 라인에 탈구가 생겨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전부, 중부, 후부 삼각근에 대한 기난근들, 아까 옆에서 협조해주는 근육들을 보는데 앞에 이렇게 숙였을 때 전부에는 이게 숙였기 때문에 가슴에 유방에 관련된 대흉근, 호흡을 주관하는 대흉근 이런 쪽에서 문제를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고개를 우리가 삼각근을 전부 삼각근이라고 하면 앞쪽이니까 약간 숙였으면 어디가 같이 작용할까? 이쪽에 대흉근 쪽이 같이 작용해서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하고 같이 연결되는 대흉근. 그 다음에 중부 삼각근에는 대흉근하고 상부승모근이라고 하는데 중부는 이 반드시 가는 게 중부잖아요. 반드시 갔을 때 중부인데 대흉근하고 상부승모근 이렇게 반드시 돼 있지만 고개는 이렇게 찌부돼서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떨어지는 상부승모근 이 부분에 상부승모근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얘하고 같이 작용한다. 그래서 협력근들을 생각해보면 몸의 폐부와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근육학적으로 잘 알 수 있어요. 대부분 거성시라고 하는 건 팔을 들었을 때 얘기하는 거고 호두 삼각근이라고 하는 건 기란근이 어떤 건가 하고 보면 호두는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쪽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며칠 전에 배웠던 한 달 전에 배웠던 광배근이나 그다음에 브래지어 라인에 겨드랑이 있는 광배근 바로 위에는 브래지어 혹처럼 나와 있는 그 근육 같이 연결해서 얘네들이 같이 후보 삼각근에 기란근 작용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용어를 일일이 이렇게 나열하면 어려운데요. 지금 내가 모션으로 보여줬던 거 생각하면은 근육이 여기 있는데 광배근이 여기 있네. 그럼 이쪽에 근육들이 같이 도와주는구나. 뒤미실 때는. 그리고 또 반드시 있을 때는 중부 반드시 있을 때는 그래
이렇게 힘을 주니 앞에 대흉근하고 뒤에 승모근이 자리를 같이 해주는구나 이러면서 그림을 보면서 전도 승모근은 앞에 대흉근이기 때문에 같이 얘가 같이 기량근으로 사용하고 해부도를 보면서 이 위치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책자를 들여보면서 찾아보면은 같이 또 조율이 될 수 있어요. 이 설명서를 잘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방사형 방추형이라면서 우리가 이게 지금 측면 삼각근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후면 삼각근 정면 삼각근 삼각근의 모양이 대부분 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방사형으로 힘을 더 많이 발휘하겠죠. 네. 그래서 이 끄트머리 점에다가 여기다가 주사를 통증 그림 여기다가 주사를 놓으면 여기 지금 방추형 전면 후면들이 다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얘는 떨어뜨려 놨지만 다 붙어있으면 여기다 주사를 팍 놓으면은 쨍하고 이쪽으로 다 저들이 가서 이 삼각근에 이 팔 어깨 축지 아픈 게 주사를 놓음으로 인해서 통증이 완화되는 거죠. 근데 그 주사는 맞지 않는 게 현명하고요. 이제 나중에 맞다 보면 뇌에 더 이상 맞을 주사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들은 요즘에는 의학적으로 예전에는 그 주사가 마약 주사라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거기는 마약 주사가 아니고 그 중에 물을 넣어서 약물을 좀 투여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완화되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맞는 즉시 희미하게 통하면서 바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마약 주사라고 저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약물의 성분을 보자면 그 속에 성분을 보자고 하면은 주사 놓는 즉시 바로 완화돼 통증. 그래서 대부분 연배 드신 할머니들이 통증을 많이 느끼는 상황에서 그 주사를 맞음으로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건데 이제 병원 측에는 솔직히 그래요. 오늘 통증이 완화돼서 팔을 올리니까 이제 안 아파. 팔을 올릴 수 있잖아. 사실은 그런 긍정적인 방법은 올렸는데 안 아파. 근데 전에는 아프니까 올리지를 못했어. 그럼 이 팔 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 겨드랑이에 붙어있는 대흉근이나 이런 지금 광배근이나 전곡을 이런 것들이 운동을 못하면 호흡도 안 되고 숨도 막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이 팔이 올라가. 그러면 그때 운동을 해서 50견에 팔치기도 하고 찢어도 안 아프니까 그때 주사를 맞기 때문에 당분간 안 아파요. 그럴 때 운동을 해서 이 팔을 늘려주고 해야지 이 갈비뼈에 있는 우리 호흡근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주사 맞았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아픈 통증에 주사를 맞으니까 안 아파. 살겠네. 그럼 그냥 가는 거야. 또 내 생활 패턴대로.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주사를 맞고 했을 때 내 팔이 아프지 않을 때 원활하게 운동을 시켜서 이 팔을 오리치로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근육학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 주사 맞으면은 아이고 괜찮아. 그리고 나 또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겨드랑이에 팔을 모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맨날. 이게 예전에 아팠기 때문에 주사 놓고 안 아프니까 얘를 모시고 다녀요. 난 조금만 움직이면 또 아플 거야. 그리고 모시고 다녀요. 그럴 때 찌기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겨드랑이에 걸어갈 때도 이렇게 많이 걸어서 이쪽에 겨드랑이 50도로 뒤로 팍팍 오게끔 만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맨날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 주사를 맞아도 뒤로도 안 가. 팔이 굳어갖고 속에 찢겨있는 부분을 나란히 걸을 때 이렇게 앞으로만 이렇게 걸쳐 가지고 뒤로 신전, 근육을 신전시키라는 거예요. 뒤로 늘리는 건 신전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육을 뒤로 많이 앞으로는 반동으로 와.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앞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말했죠. 이거 한두 달 전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운동을 할 때 뒤로만 빼라. 뒤를 빼면 앞으로는 반동으로 자동으로 와. 그잖아. 뒤로 많이 뺄수록 앞으로는 편안하게 힘 안 줘도 와. 근데 뒤로 안 빼는 사람들이 빼려면 앞에부터 힘을 주고 가. 그러니까 앞으로만 계속 힘을 주고 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 뒤를 힘을 쫙 줘. 파워를 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앞으로는 지워져.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힘을 빼고 왔을 때 운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팔을 막 힘을 주고 이러고 다니면 이 팔에 통증이 또 생겨. 그 운동 하나만. 지금처럼 뒤로 신전 뒤로 했을 때 충분히 내가 파워를 내서 이렇게 줬을 때 내 팔이 다시 오고 줬을 때 오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그분이 50견을 점점 늘려서 뒤에 팔이 원활하게 돼야지 우리가 이제 등 쪽이나 등쪽 통증이나 50견으로 인한 앞에 폐나 이런 부분에 문제성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을 같이 지금 이건 해보도잖아요. 결국에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삼각근의 위치가 밑으로 가. 이거 삼각근인데 밑으로 갔을 때 이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속에 근육이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우리가 모시고 다니면 이 속에 있는 근육이 이 팔을 맨날 겨드랑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렇게 모시고 다니거나 이렇게 나는 팔이 아파 잠잘 때도 팔을 배 위에다 잘 모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잠자면 얘네가 표현을 하자면 약간 유착 근육끼리에 근육이 마디마디 속에 연결성이 있는데 얘하고 포개되고 연결이 돼요. 근데 얘를 움직여줘야 윤활유 역할을 하고 속에 물이 생기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의 기능들이 편안하게 얘네들이 호흡을 하고 할 텐데 그냥 모시고 다녀. 그러고 다니면 속에 근육이 결합되는 근육들이 붙어져가지고 나중에 유착이 돼. 그러면 유착이 되면 그 신경회로나 이런 부분들, 신경을 지나가는 신경들이 폐색돼. 붙어버려. 이제 거기 근육하고. 그래서 그쪽이 이제 찌릿하고 눌리고 아프고 근육대로 단단해지니까 신경을 더 누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 들어가면 막 이 팔이 막 몇십 분 들어주는 것처럼 안 들어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항상 그런 거 기본적으로 열어주는 게 내가 운동할 때 수업할 때만 잠깐 할 게 아니라 내 수업에 항상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팔을 뒤로. 그래서 그냥 만약 평상시 때는 잘 안 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 때 안 된다. 그럼 저는 아까 뭘 이용한다고 했어요? 저 예전에 화장실. 저는 제일 가는 게 하루에 화장실 가면 거울 보고 화장실에 놓은 다음에 뒤로 많이 움직여. 양차 뒤로 이렇게 막 움직여. 뒤로 많이 뜯어주면 만큼 앞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힘 안 주고. 근데 뒤로 안 뜯어주면 힘을 주려면 앞에 힘을 주고 이렇게 가. 그럼 어깨에 자극을 힘을 다 주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되고 노동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네? 근데 뒤로 많이 빼주면 뒤로 쫙 빼주면 앞으로는 반동으로 그냥 오기 때문에 이거 찢어지는 역할을 하니까 운동이 되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고 노동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노동은 내 모든 근육에 힘을 실어서 가는 게 노동이고 지금처럼 파워를 만들 때는 어느 모션에 딱 줘서 빼고 모션을 줘서 빼고 이렇게 해서 몸을 이 부분이 자유롭게 열려지도록 계속 도움을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 팔이 난 안 올라가. 나는 전에 사고가 나서 이 팔은 절대 모셔야 돼. 이러면서 모시고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무릎에 발월판이 30%밖에 없다고 얘기했어. 근데 제가 발로 밥을 먹고 살잖아. 물론 주님이 주신 은사이긴 하지만 일단 그런단 말이죠. 그럼 누가 그랬어요? 발월판 30%밖에 없는데 발로 대체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오겠어? 힘으로 한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힘도 하나도 없을 텐데 그러다가 다리 부러질지도 모르는데 그 인공관절 심을 상태가 될 텐데 뭐 발로 밟는다면 누가 오겠냐고. 그렇지만 그런 게 힘 조절이 상당히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도 어떤 손님이 아침 새벽 손님이 오셨던 게 우리 핑키 보고 얘기한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4개월 때 얘가 대퇴골두가 썩어서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 대퇴골두가 썩어 있는 착지점이 애가 성장하면서 근육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 썩은 부위도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애가 성장을 하니까 다리가 성장을 하니까 썩은 부위가 점점 커져. 그러면 이게 썩은 부위가 커지면 이게 더 약해져가지고 뼈가 약해지니까 당연히 부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병원에서 쇠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14살, 15살째 됐는데 멀쩡하다 이거죠. 근데 그때는 근육이 뼈밖에 없었어요. 그쪽 다리는. 정말 3달이었어, 3달. 한쪽에는 근육이 두껍게 한쪽에는 3달. 그러니까 병원에서 정말 부러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면 병원에서 할 일은 쇠 막는 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6개월이나 7개월 후에서 다른 대퇴부에 또 하나 박아요. 그럼 강아지 4개월 된 애가 양쪽에 쇠를 박으면 살겠어요? 그 수술하다 죽을 거 같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근육 전문가니까 그걸 다 땡겨치고 바늘침을 사다가 볼펜쯤 사다가 놔주고 그 다음 계속 아라마 테라피 하면서 계속 몸 전체를 제가 잡아줌으로 인해서 지금 양쪽에 비대칭이 하나도 없고 그 근육이 다 살아서 정상으로 둘 다 똑같아요. 근육이. 제가 우리 며칠 전에 제 톡에 우리 핑키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냥 핑키 하는데 싹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얼굴 찍었는데 걔가 가만히 있어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 손에 놀라가지고 이런 걸 찍었는데 너무 귀엽죠. 예,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 게 이제 우리 손님들은 걔가 태어나서 15일째 분양해 온 애를 지금 14살인데 우리 손님이 제일 오래된 손님이 17년, 18년째 됐기 때문에 걔 일을 다 보고 있는 손님들이 그래서
아주 그냥 또 소중하고 예쁘고 또 사랑스럽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원리가 이게 제가 말하는 우리 수업에 준하지 말고 근육의 필요성을 우리들이 수업 때 정말 잘 느껴서 이 근육이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내 뼈가 소실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나이 먹으면 뼈는 당연히 소실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좀 탄탄해지면 이 뼈를 지지하고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뼈를. 그래서 막 근육이 흘렁흘렁하면 이 떨어진 뼈를 잡지를 못해요. 아시겠죠? 제가 무릎에 발을판을 끼고 뭐 다리 금가고 요추가 부러지고 골절이 되고 지금 하복부에도 그렇게 많은 사고가 생겼었는데 제가 견디는 것은 당연히 걸음걸이도 약간 모다도 걷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그걸 제가 십수년을 이렇게 견딘다는 것은 이 근육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아지한테도 제가 임상을 해서 걔가 100% 좋아진 케이스고 저 같은 게 저를 봐서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만약에 근육이 안 좋아진다 그럼 계속 신경통으로 가야 돼. 통증이 생겨서 계속 신경통이라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 계속. 주변 환경이 뼈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근육이 약해지고 그래서 통증이 뜰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통증이 안 든다는 것은 근육을 그만큼 지탱하고 있는 힘이 아직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통증 풀림에 대해서 주사 한 번도 맞지 않고 10년을 이상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근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항상 꼭 깨달으시고 내가 근육은 해서 아낌이 없어요. 근육을 학대해야지 살아요. 우리가 근육을 모시고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잠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뜯어지지도 않아. 열려지도 않아. 그리고 이 손끝에 이런 데 다 저려요. 이렇게 잠자면. 이렇게 잠자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잠자면은 이 근육이 이렇게 접혀져 있기 때문에 다 접혀져 있기 때문에 근육이 아니고 근육 속에 있는 신경혈들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자고 나면 이런 데가 팔이 들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팔을 편안하게 자든지 최대한 편안하게 자고 아니면 저같이 한쪽으로 옆으로 잘 때는 옆으로 잔다. 제가 늘 얘기했죠. 옆으로 잔다 하면은 이렇게 팔을 올리고 한쪽으로 자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라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팔벽에 이렇게 자면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빨개져요. 라인에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게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이 옆선까지 이렇게 자면은 그 체중에 늘려가지고 스트레칭이 돼. 그러면 또 자면서 내렸지 이제 이쪽 팔 스트레칭 해야지 또 자면서 이렇게 하고 발 하나 이렇게 베개 하나 껴안고 이렇게 자면서 또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잠잘 때 제일 중요한 건 팔을 이렇게 누르면 고개가 들려가지고 안 좋죠. 이 팔에다가 제가 베개를 놓으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 베개를 여기다 놔. 팔을 여기다 놓고 위에다가 베개를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놓아.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베개가 이 목에 경추 이 굴곡진 C컵 사이에 베개가 싹 들어와요. 스펀지 베개가 싹 들어와. 이게 싹 들어오면은 빡겨서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베개가 여기에 이 C컵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팔도 안 아파요. 근데 팔을 이렇게 자면 정말 아프겠죠. 밤새 목도 이상하고 잠도 못 자겠죠. 근데 이 사이에 베개를 놓고 이렇게 자는 거야. 베개를 이쪽 말고 안쪽으로 이렇게 자면은 한번 주무셔보세요. 되게 편안해요.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다리는 그냥 또 베개를 올리든지 아니 편안하게 그냥 뻗고 주무시든지 그렇게 옆으로 자고 또 이쪽으로 잠자려면 또 베개 끌어다가 이쪽으로 놓고 또 이렇게 주무시고 그렇게 자고 이제 그러면 밤새 두 번 한 번씩 양쪽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반씩 누워 자는 거예요. 첫 번째 잠자는 방법 처음에는 엎드려서 저는 엎드려서 자요. 엎드려서 이제 복부를 따뜻하게 자요. 안정감이 자요. 잠자는 방법. 그럼 복부가 여자들은 좀 이게 출산의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약간 허전하면은 그것도 잠이 아늑하게 잠을 못 자는데 남자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잘 때 그냥 숨을 베개에다 묻어버리고 자는 게 아니고 베개를 이쪽으로 쭉 끌어놔서 이쪽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최대한 편안하게 복부만 땅바닥에 딱 깔려서 좀 따끈하게 이제 겨울 때는 그런 거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면 바로 취침이 돼. 이 배가 허전하면 잠을 못 자는데 따뜻한 안니감이 있으면 잠이 훨씬 자요. 그렇게 잠결에 한 바퀴 돌면 이렇게 자고 한 바퀴 돌면 꼭 수영에 배영하듯이 또 한 바퀴 돌면 이렇게 자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누워서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근육이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다 움직이고 잤기 때문에. 자면서 내가 치료를 하고 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주구리 장창 이러고 자면 얼굴도 찌그러져. 그냥 팔은 팔대로 아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명심하고 자다가 우리가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이일이니까 그랬어. 반대로 자야 돼. 그렇게 꼭 하고 자야 돼. 근데 그것을 제가 이거 강의를 돈 없이 하잖아요. 이게 귀한지 몰라. 나의 경험에 이 가르침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걸 얘기들을 몰라. 근데 제가 비싼 돈을 주고 관리하는 손님들은 제 말을 엄청 믿어하더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꼭 얘기를 해요. 원장님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나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다 얘기해. 그게 진짜 좋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고마워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지금 수업의 일과로 지금 이걸 봤기 때문에 제 퀄리티를 높인다는 그건 아니고 이건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저 은사를 제가 푸는 방법이니까 저도 즐겁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나라도 잘 끼워서 한 수업에 이 용어는 알 필요 없어요. 이 우리 책에는 근육학적 때 용어가 많아요. 이것은 제가 근육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써놓은 내가 교과서이기 때문에 근육이 이름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알 필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거, 이 삼각근을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주 목적은. 그래서 계속 잘 따라오시다 보면 전 몸을 다 지금 이미 우리가 목 있는데 다 훑어놨잖아요. 팔로 벌써 내려왔어요. 얼마나 진도가 그래도 열심히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하나씩 교과서를 보거나 PPT를 혹시나 찍어놓은 거 있으면 보시면서 다 해서 내가 혼자서 운동을 자꾸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주 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진도도 못 나갔네요. 삼각근에 대해서 증상을 봅니다. 이런 증상이면 삼각근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둥근 어깨가 둥글게 아까 했을 때 팔 했을 때 벌써 통증이 떴잖아요. 그런 거. 상부승모근의 단추라고 하는 것은 상부승모근 어디냐? 목에서 내려와서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가 상부모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3등분으로 놓아서 상부는 여기 어깨 있는 데까지 여기 목에서부터 경추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좁아지니까 단축이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리고 목을 항상 이루고 있으니까 일자목이 돼서 평상시 때 이렇게 책상에 이고 앉아있는 사람들 너무 인터넷이나 뭐 컴퓨터 많이 하느라고 한 동작을 오랫동안 쓰는 사람들은 일자목 되기가 많이 쉬워요. 그랬을 때 이 영향이 왜 일자목이 왜 삼각근이 안 좋아질까? 왜 그런 영향이 생길까라고 하는 것은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들이 이 일자목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삼각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각근이 생기는 원인 증상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경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추간판 탈출증 뭐예요? 디스크 종류죠. 디스크. 추간판 경추에 있어. 그럼 목 디스크를 쉽게 말하면 목 디스크를 말할 수 있어요. 목 디스크란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용어가 어려우니까 경부 추간판 탈출증은 목 디스크예요. 결국에는 신경이 눌렸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죠. 그 어떻게 신경이 눌리냐 원인을 찾았을 때 머리하고 목을 반복적으로 거북목하고 있을 때 거북목 뒤에 목이 볼 나오는 거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장시간 있을 때 이쪽으로 한쪽으로 있으면 이쪽에 문제가 디스크가 터질 것이고 이쪽으로 있으면 반대편. 그래서 한쪽으로 장시간 내가 뭔가 직업을 하거나 뭔가 뭐 운동을 많이 과하게 하거나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디스크가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어요. 결국에는 증상이라는 것은 뒷목도 뻐근하고 뒷목으로 인해서 속까지 연결이 신경이 있기 때문에 속까지 뻐근하고 힘도 빠져. 나중에 점점 심해지면 이 목에 신경이 눌려서 팔에 힘이 빠져. 그래서 뭘 쥐지를 못해. 쥐다가 놓치고 이래. 이게 목의 디스크의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섭게 되죠. 근데 힘이 빠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품 왔나? 디스크에 영향이 있어. 품 보기 전에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생각하기 전에 디스크가 있을까? 이것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또 브리핑을 해주려고 노트를 했어요. 견갑골 위치 변화, 어깨 통증 부위, 다 어깨 통증에 문제점이 생기면은 삼각근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수업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많이 제목한 거예요. 그리고 활성화 요인이라고 보면은 얘네들이 통증이 많이 생기기 위한 원인들 볼 때는 대부분 정부에서는 격투기나 사격
사격했을 때 총을 딱 쐈는데 다시 걸리잖아요. 남자분들은 움직였으니까 타졌는데 탁 하고 움직일 때 이 반동을 말하는 거야. 그랬을 때 통증이 많이 가는 거. 그래서 중부는 또 무거운 거 많이 들었을 때, 강하게 들었을 때, 후부는 뒤에는 과도하게 신전이라고 해서 뒤로 막 야구 돌릴 때, 야구 운동할 때 뒤로 많이 빼서 이렇게 작용하거나 그래서 너무 많이 힘을 줬을 때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들 너무 많이 과하게 했을 때는 이런 통증들이 많이 뜬다고 하는 거예요. 격투기도 막 힘을 펀치를 막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삼각근은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통증점을 보면은 앞쪽에 이게 이제 전면 삼각근의 통증이에요. 얘는 전면 써놨잖아요. 전면 여기 가슴 쪽에 옆에 쇄골 라인 쪽에 이쪽에서 통증이 떠요. 그래서 팔로 내려오죠. 이 가위손으로 가위질하는 사람, 커트하는 사람들, 미용사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이 부위예요. 저희도 미용사가 15년 이상을 저한테 관리를 케어를 받고 있는 반포에 가위손 언니가 있는데 되게 손가락 하고 나면은 손가락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통증 그 부위예요. 그게 신경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얘 신경은 이쪽으로 요걸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요걸 쪽으로 그렇게 와서 엄지 쪽이나 검지 쪽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위손의 문제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그런 거나 팔을 이렇게 올리거나 전면을 이렇게 올리거나 했을 때 통증들이 뜬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후면이 이쪽이죠. 이쪽이니까 팔꿈치로 체중을 이렇게 버틸 때 이렇게 하면은 뒤에가 또 찢어지듯이 아파요. 우리 박선혜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러겠네. 이렇게 했을 때 뒤에가 찢어지도록 아픈 통증이 이제 후면 통증이에요. 여기 뒤에. 측면 통증은 당연히 수평 내전. 팔을 올렸을 때 팔을 올려서 반드시 올렸을 때 이렇게 내리면 힘이 더 줘지거든요. 반드시 올릴 때는 항상 수평을 했을 때는 힘이 안 가요. 압이 안 나와요. 엄지를 밑으로 내리거나 팔을 골격시켰을 때, 팔을 굴복시켰을 때 통증이 이 부분에 더 들어오듯이 힘이 많이 가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통증들이 뜨면은 이게 통증 유발점이라고 해요. 통증이 생기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팔은 우리 몸에 항상 모든 팔을 써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안 들 수 없어요. 이 통증을 어떻게 강화시키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통증이 왜 생기냐는 걸 한번 보려고 제가 이제 팔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팔에 왜 아프냐? 이 팔에는 관절 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제가 늘 말했듯이 탈구가 생기지 않게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한 방에 물이 흘러. 이게 해박적으로도 봉우리 밑에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이 주머니들의 물들이 다 없어지면은 뼈끼리 부딪혀. 이 뼈끼리 부딪혀. 얘가 하나는 돌아가고 하나는 들어가고. 지금 이런 모양처럼 우리 지금 관절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깨 관절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 물이 없어지면 이게 뼈가 부딪혀. 같이 붙어갖고 이제 여기 이만큼 떠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이 물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붙어버리면 노가 되거나 내가 너무 많이 팔을 쓰거나 이러면 이 물이 점점점 없어진단 말이죠. 붙어버리면 뼈끼리 으저그저그 하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위의 원인을 그리고 이제 얘가 저맥락이 두꺼워진다. 이 주머니를 저맥락이라고 해요. 두꺼워진 쪽이 제가 노란 글씨를 쓴 것은 우리 몸의 부위의 장기 부분에 벽이 두꺼워지면은 암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장 쪽에 모든 부위가 외벽이 두꺼워진다. 그러면은 암이 생길 징조예요. 염증이 자자들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팔에 손끝에 뽀드락지가 생기면 어때? 이 주변이 딱딱해지죠.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딱딱해지다가 여기 고름이 생기거나 그러잖아요. 고름이 잘 잡잖아요. 똑같아요. 몸의 내장기에도 아니면 간 쪽에 병변이라든지 아니면 대장 쪽에 대장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대장 용종이 생기든지 그러면은 그 주변 부위가 대장 여기 한 300 몇 미터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꼬여 있으니까 그 어느 부위 주변이 좀 이렇게 만졌을 때 좀 뻑적지근한 것은 그 속에 용종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단단해지는 병은 염증성으로 발전하고 이 염증성에서 암의 유전자로 갈 수 있다고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단단해지지 않으려면 내 몸을 많이 흔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내 몸을 과잉으로 놔두면 이런데 뽀드락지성 무슨 이게 종양 뭐 이게 이런 거 생겨 기름 피지 뭐 이런 속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의 활동성이 둔하면 이걸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흔들어서 움직이게 움직일 때도 그냥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가슴이 저절로 움직이도록 힘을 주자고 내가 막 엉덩이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얘를 움직이면 자동으로 뒤로 많이 빼면 몸이 따라가요. 뒤로 빼면 몸이 따라가야 되잖아. 이 가만히 있고 얘만 돌아간다는 건 이거 잘못된 거죠. 내가 뒤로 신전을 했을 때 몸이 자동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잖아. 왼쪽 오른쪽 돌려가면서 내 몸을 계속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야지 이 두꺼운 벽이 안 생긴다. 제가 이거랑 이게 지금 관절항에 그 어떤 부위 때문에 그러는 건지를 설명해 주고자 이제 이걸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의 원인은 무거운 짐을 들거나 아니면 뭐 이게 팔을 들고 낚시를 오랫동안 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운동을 해서 힘을 너무 과하게 썼거나 그다음에 아까 테니스 치듯이 뒤로 너무 빨리 해서 신전을 많이 했거나 이랬을 때 통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운동들이 통증을 생길 수 있는 길들이 상당히 많은데 남자들은 운동에 파워를 만들어 놓고 이 자기에 대한 통증을 못 읽어요. 위에가 이제 갑옷처럼 막 이렇게 근육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속근육의 문제점을 전혀 몰라 인지가 안 돼. 그래서 남자들이 더 둔해요. 그 통증 찾는 거. 딱딱한 근육이 이미 딱딱해져가지고 갑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속에 내장기로 가는 얘가 너무 두꺼우면은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미 두껍게 더 벽을 써놔가지고 속에 하고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남자들은 되게 둔해요. 신경혈로. 그래서 아픈지 그냥 무겁다고만 생각해. 운동을 했는데 이상하게 더 무거워라고만 표현을 하지 이게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잘 몰라요 남자들.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훨씬 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걸 빨리 하는 거예요. 뒷목이 무거워도 본인이 운동을 해서 갑발을 어깨에 많이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어깨에서 목으로 가는 근육이 뭐 어깨가 두꺼우면 당연히 목도 안 좋아질 텐데 그 부분을 예상을 못하는 거야. 내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무거운지 딱딱한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이게 그 극적인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발생해도 남자들이 감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목에 막 갑발을 끼고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조금 무겁거나 어깨가 무거우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막 이걸 가서 막 마사지 받으려고 난리잖아. 어떻게 해버리고. 근데 남자분들은 잘 안 그러잖아.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 부분을 더 막 강하게 갖다 딱딱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우리가 신경이 다 늘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딱딱하게. 그리고 운동을 해놓으면 땀 빼는 쾌감만 있지 결국엔 돌아서 온몸이 다 무거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운동을 오늘 5시간 했어. 내일 6시간 해야 돼. 이걸 가볍게 풀고 싶으면. 그래서 남자들의 운동 욕심이 점점 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노년에 가다 보면 아주 위험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또 운동에 그렇게 또 목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법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운동은 반대로 운동을 스트레칭 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만 있었으면 반대로 뒤쪽으로 많이 썬다든지 앞쪽으로 전쪽에 많이 아팠으면 이쪽으로 하면 느낌이 없어요. 이 통증을 느끼려면 전부 통증을 느끼려면 이렇게 했으면 통증이 안 느껴지고 반대로 이렇게 했으면 얘 그림처럼 반대로 이렇게 했으면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치료되듯이 반대했을 때 앞에 전부 통증을 느끼려면 반대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후부 통증을 느끼려면 앞으로 또 치러 반대로. 그렇게 하면은 뒤에 통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통증을 얼만큼 아프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얼마나 몸이 안 좋은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통증이 될 때 그만큼 내가 운동을 해서 많이 열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통증이 찾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 방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여기서 찾으려고 맨날 일하는 방향이 되면 안 찾아져. 뒤로 뺐을 때 반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아픈 걸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스트레칭은 이렇게만 했으면 반대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 십자봉으로 해서 뒤로라도 이렇게 제껴줘서
이렇게 전면은 이거잖아요. 후면은 뒤로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어깨에다 대고 뒤로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내 몸을 반대로 돌려서 약간 앞뒤 바란스가 맞게 도와줍니다. 반대로라는 건 앞면이 늘어져 있으면 뒷면도 늘려주는 방법이에요. 앞뒤 바란스가 되게 중요한 거죠. 반대 방향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우리들이 전문가로서 쉽게 이제 치료 방법으로 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스트레칭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 물에다 대고 하는 게 되게 과격하게 많이 하죠. 네, 전두근은 좀 이렇게 해서 열어지는 거니까 팔을 하나 내밀고 이런 식으로 운동돼. 근데 우리 십자군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십자군의 역할이 이거죠. 해서 팔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 팔 양쪽으로 돌려가면서 운동을 해서 내 위치가 어디가 안 좋은지 스트레칭을 해서 정확하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팔도 이렇게만 올리면 팔이 탈구가 되기 쉽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팔을 운동할 때는 이 팔에 측면 운동을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면 팔이 되게 무거워요. 올라가는 방향이 각도가 좀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해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몸을 안 다쳐요. 그래서 그 몸의 방향성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들 때도 그냥 이렇게 들면 엄청 무겁고 힘들잖아요. 근데 팔을 하나 내밀고 이렇게 들 때는 훨씬 가벼운 것처럼 내 이 각도 하나가 몸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미치고 해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팔을 이렇게 측면 승모근처럼 측면 삼각근처럼 그냥 팍 이렇게 들면 이 부분이 하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약간 숙여서 이렇게 들 때는 훨씬 더 가볍다. 그래서 운동에 이런 법이고 그런 거죠. 남자들은 무조건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위에 얘처럼 팔 근육 키우려고 줄다리 이렇게 쫙 빼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면 삼각근의 통증 엄청나게 부셔져요. 그래서 그러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방법은 이분은 근육을 갖긴 사람인데 그러면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느낌하고 이렇게 하는 느낌하고는 천지 차이가 완전히 내가 그 각도에 따라서 다른 걸 본인이 느껴보시는 바랍니다. 수업을 시간이 많이 진행돼서 지금은 히브리서 같이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며 우리의 선함에 행하려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느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목자는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머리의 지혜만이 아닌 행함으로 있게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경건한 경계심을 잃지 않기를 몸소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히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한 떡으로 굳건하게 화합하여 널리 알리는 우리들의 공동체적 간절한 열망들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마음 되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이루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저희들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목회와 건강